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특별시험 객관식 문제필이 31번 문항부터 4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제작업 대상이 되는 화장품은 하고 보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화장품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제작업 대상 화장품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제22조에 나와 있고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 하나. 두 번째,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제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서 제작업 여부는 반드시 보증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32번입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청결과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물의 품질은 필요시 검사하고 미생물학적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틀렸는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청소할 때도 사용되고, 손을 씻을 때도 사용되고, 화장품의 재료에도 사용되고, 특히나 여기에서 말하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 대부분이 정제수가 되겠죠. 정제수라고 하는 것은 금속 이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변질, 변폐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 품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고요. 필요할 때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한다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CGMP 제14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 공급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물의 정체와 오염을 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물의 품질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고, 살균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 자, 2번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게 규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3번이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장품 제조 설비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유상 성분과 수상 성분을 균질화하여 미세한 유화 입자로 만드는 설비로 크림이나 로션 타입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며, 안쪽에 터번형의 회전 날개를 원통으로 둘러싼 구조이다. 이 제조 설비는 고정자와 고속 회전이 가능한 운동자 사이의 간격으로 내용물이 대류 현상으로 통과되며 강한 전단력을 받아 균일하고 미세한 유화 입자를 만들어낸다. 자, 설명이 길게 나왔지만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가요? 유화 입자를 만든다. 크림이나 로션 타입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바로 호모게나이저, 호모믹서라고 하는 거죠. 자, 유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시적으로 봤을 때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림을 대표적으로 제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화장품 제형 중에서 분리가 되거나 하는 것을 보면 토너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토너나 에센스가 아니라 크림 형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라는 거고, 이러한 안정적이지 못한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이러한 유화 형태의 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호모게나이저, 균질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호모게나이저는 대류 등의 어떤 그러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 강한 전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제조 설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공기 조절의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여기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 공기 조절의 4대 요소와 그 대응 설비까지 좀 매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공기 조절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문에 의한 환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기 조화 장치, 공조 장치라는 거에 의한 거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한 조절을 하는 4대 요소와 그거에 대응하는 설비들이 있는데요. 일단 청정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정화기로 대응할 수 있는 설비고요. 실내 온도, 열 교환기, 습도, 가습기, 기류, 송풍기까지 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응 설비까지도 인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35번입니다.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사용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성분별 주의사항을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건데요. 살리실릭 애시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용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뭐 이러한 것들이 쭉 얘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리실릭 애시드 및 그 염류 같은 경우에는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러한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샴푸 등 사용 후 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합니다. 자,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IPBC 함유 제품도 마찬가지로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목욕용 제품이나 샴푸류, 바디 클렌저는 제외됩니다. 자, 알부틴이라고 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고시되어 있는 원료죠. 2% 이상 함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알부틴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 0.05% 이상 검출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포름알데하이드 성분에 과민한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사실 사용 금지 원료인데요. 이거는 사용하려고 넣은 그런 문구가 아니고 포름알데하이드가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유래된 그러한 검출된 그러한 원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0.2% 이상 함유된 제품의 경우에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경미한 발적, 피부 건조, 화끈감, 가려움, 구진이 보고된 예가 있음이라는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문구를 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0.05% 이상, 0.2% 이하 이렇게 해서 최대 함량이 고시되어 있는 그러한 기능성 성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6번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일탈의 처리 순서로 적당한 것은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일탈과 기준 일탈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일탈과 기준 일탈 모두 얻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 일탈의 정의는 뭐냐? 시험, 검사, 측정으로부터의 결과가 벗어났다라는 거고요. 일탈은 나머지 그거와 관련 없는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벗어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한 일탈의 처리 순서로 적당한 것은 하고 지금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보니까 보기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지금 공교롭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살펴보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초기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탈을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SOP에 대한 따른 조사, SOP라고 하는 것은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라고 해서 표준 작업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표준 작업 지침서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고 종결을 합니다. 뭐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따른 문서를 작성을 하고요. 일탈에 따른 문서, 그다음에 작성을 해서 추정 및 경향을
분석하는 걸로 일탈을 마무리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CGMP 해설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37번이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정하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확인 시험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서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쭉 읽어보시고요. 답은 5번입니다. 이 원료를 건조하여 저외부 흡수 스펙트럼 측정법의 브로마칼륨 정제법에 따라 측정할 때 쭉 이러한 부분에서 특성 흡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의 확인 시험입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등장하는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확인 시험에 대한 것들은 1, 2, 3, 4번을 많이 읽어서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이요.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들의 성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성상에 대한 이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추세고요. 일단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당나무 추출물,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가 어떠한 기능성 화장품 성분인가에 대한 이해, 아데노신 알파 비사블로 마찬가지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러한 성상이 어떤 색이고 어떤 뭐 고체라든가 액체라든가 뭐 오일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상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따로 해놓았습니다. 기능성 성분, 성상에 대한 것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PDF 파일로 만들어서 아래쪽에 배포를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미백 기능성 성분, 나이아신아마이드, 당나무 추출물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알부틴, 알파 비사볼, 에칠 아스코빌 액텔, 유용성 감초 추출물까지 정리하시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인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이러한 성분의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의 성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9번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주 성분과 그 기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상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의 효능 효과, 기능에 대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아니고요. 1번이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자,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고요. 치오글리콜산 80%는 채모 제거, 여드름 피부 완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아니고요. 치오글리콜산 80%는 뭐다? 채모 제거용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80%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는 지금 얘기했던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모발 색상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살리실릭 애시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은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한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다시 한번 정리해 놨으니까 읽어보시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규정하는 원자재 입고 관리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CGMP라고 하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원자재,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반제품, 벌크 제품,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입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번을 보시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해서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아니죠. CGMP에서 항상 기준인 내가
화장품 제조업자다라고 생각하시고 제조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합니까? 당연히 화장품 제조업자가 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문항입니다. 자, 원자재 입고 시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여기까지는 틀린 내용이 없네요. 자,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반드시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반드시라는 말 때문에 틀립니다. 자, 필요할 때 반드시는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운송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화장품의 경우에 배를 타고 아주 긴 시간을 이렇게 해서 운송을 해왔다라고 했을 때는 운송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원자재 공급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 원자재를 공급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이요.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업체로 반송한다? 아니죠. 제조 번호가 없다고 해서 반송하는 게 아니고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조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관리 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원자재 입고 절차 중 유관 확인 시 물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 보관 및 폐기하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요거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입고된 원자재는 입고 보류, 반송 등으로 상태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적합, 부적합, 검사 중 이렇게 상태를 표시하여야 맞습니다. 요거는 CGMP의 어떤 규정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눈으로 익히고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풀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0분까지 문제풀이 진행을 했고요.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